윤봉길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1931년 상하이 임시정부에 합류해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함. 이봉창 의거에 자극받아 일제 침략 상징인 홍커 공원 행사장 폭탄 투척을 결심함. 김구와 함께 천장전 행사 공격을 준비했으며 김홍일이 도시락 물통형 폭탄 제작함. 윤봉길은 1932년 4월 29일 행사장에 일본인으로 위장해 입장, 물통 폭탄을 무대 위로 투척함. 이로 인해 시라카와 대장 중태후 사망, 다수 고위급 부상.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총사령 당함. 일본군은 그의 시신을 모욕적으로 처리했지만 광복 후 김구가 유해를 봉환해 효창공원에 안장함. 이 의거는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희생정신을 세계에 알렸고 장제스가 조선 청년 한 명이 중국군 100만을 대신했다고 언급함. 한중항일 연대의 출발점이자 임시정부 위상도 함께 높아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로운 소식 만나보세요. 6.25 전쟁은 수많은 실종자를 남긴 전쟁이었음. 한국군 약 2만 5천 명, 미군 8천여 명, 민간인 30만 명 이상이 사라졌고 아직도 생사불명 상태임.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름과 가족, 사연을 가진 존재였음. 전투 중 실종, 피난 중 이별, 포로 이동 중 행방불명 등 경로 다양했음. 당시 기록 부족과 신원 확인 체계 부재로 유해 발견돼도 신원 특정 어려움. 미군의 경우 펀치볼에 신원 미상 유해 800여 구 존재함. 최근 DNA 감식으로 일부 신원 확인됨. 2018년 미북 정상회담 후 유해 일부 송환됐지만 DM 지북한 지역 유해는 접근조차 어려움. 실종자 가족은 수십 년간 기다림과 희망, 그리고 슬픔 속에 살아옴. 정치적 장벽과 기술 한계로 여전히 미스터리 남아있음. 전쟁은 끝났지만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로운 소식 만나보세요. 홍범도는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적 지도자였음. 1907년 의병을 일으켜 일본 수비대를 격파한 후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격적인 무장 독립운동을 이끌었음. 1919년 31운동 직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음. 1920년 6월 홍범도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유인해 3일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음.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 150명을 사살하고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했음.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첫 대승으로 무장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렸음. 이어 청산리 대첩에서 홍범도는 김좌진과 연합해 3,300여 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독립군 전사자는 150여 명에 불과했음. 홍범도는 유격전의 대가로 소수병력으로 일본군을 괴롭히며 후치령 전투 등에서 기만 전술을 활용해 승리를 이끌었음. 그의 전술은 지형을 활용해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과 병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음. 청산리 대첩 후 그는 독립군 조직의 통합을 주도하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계속했음. 홍범도의 전투는 단순한 승리에 그치지 않고 독립군의 조직력과 항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독립과 자유의 상징으로 남아있음. 38선은 해방 이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른 최초의 분단선으로 그곳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이름을 남겼음. 김일병도 그 중 한 명으로 38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되었음. 그의 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과 전쟁의 비극이 남긴 집단적 상처였음. 12년 동안 그의 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고 군 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을 계속했지만 그의 행방은 미궁에 빠졌음. 하지만 12년 후 김일병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겼음. 그러나 그의 실종과 귀환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일부에서는 실종 당시의 상황,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군 당국의 초기 대응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38선과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실이 은폐되거나 논란이 되었음. 김일병의 귀환은 가족에게는 기적이었지만 전우들과 사회에는 복합적인 감정과 새로운 과제가 남았음. 실종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과 군의 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졌고 38선에서의 실종과 귀환은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그의 이야기는 평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물음으로 남아있음. 1920년 청산리 대첩, 독립군 최대의 승리로 기록됨. 김좌진이 이끈 북로군 정서군, 홍범도 등과 함께 일본군 3,300여 명 사살 혹은 부상 입힘. 그러나 승리 이후 비극 시작됨. 일본군은 경신참변 간도참변 일으켜 수천 명 조선인 학살, 독립군은 뿔뿔이 흩어짐. 이후 독립군 내 이념 갈등 격화됨. 김좌진은 통합 시도했지만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 충돌로 실패함. 일본과 러시아의 압박 속 고립됨. 1930년 공산계열 박상실에게 암살당함. 표면상 단독범행이나 이봉림 배우설이 유력함. 김일성 연루설도 존재함. 김좌진 죽음은 만주 한인사회 충격으로 다가옴. 김도한이 그의 아들로 아버지의 길을 잇게 됨. 청산리의 영광과 달리 죽음은 정치와 이념의 그림자 속에 묻혀있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로운 소식 만나보세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함. 단순한 복수가 아닌 대한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의거였다고 밝힘. 법정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고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조선 민족의 자주성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 스스로를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 정의하며 이토의 사살이 침략자에 대한 정당한 전쟁행위였음을 강조함.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적 지배가 불법이며 자신은 국제법상 전쟁포로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끝까지 동양 3국의 평화와 공존을 꿈꿨고 그 이상이야말로 이토를 처단한 진짜 이유였다고 밝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오늘날까지 깊은 울림을 줌. 한 명의 총성이었지만 그 의미는 민족의 자각과 독립의 불씨가 되었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동삼은 조국 독립을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린 독립운동가였음. 1910년 일제 국권 침탈 후 국내에서의 저항만으로는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만주 망명했음. 그는 만주 유아현 삼원포에서 경학사,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며 독립군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음. 1914년 김동삼은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겉보기엔 농장이지만 실제로는 독립군의 비밀 병영으로 운영됨. 그는 군사훈련과 자급자족을 병행하며 독립군을 키웠음. 그의 리더십은 독립운동의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 1923년 상하이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여러 단체를 통합하려 애썼음. 김동삼은 좌우 이념 차이를 뛰어넘어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며 운동의 지속성을 확립했음. 무장투쟁의 선봉으로 서로 군정서에서 참모장으로 활약하며 청산리, 대첩 등 주요 전투에서 독립군을 이끌었음. 1931년 만주사변 후 그는 하얼빈에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음.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단식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저항을 계속했음. 1937년 경성연무소에서 순국했으며 그의 이름은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남음. 김동삼의 용기와 결단은 독립운동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음. 안중근, 하얼빈에서 독립의 총성을 울린 의사. 1879년 태어나 동국민운동 목격, 민족의 고통 깨달음. 1905년 을사늑약 후 연해주로 건너가 동이단지의 조직, 의병 이끌음.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코레아 후라 외치며 체포됨. 이토를 동양평화의 적으로 보고 그의 죄상 15개, 조항 기록함. 재판에서 동양평화론 펼치며 한중일 협력 꿈꾸었음. 1910년 류순 감옥에서 사형, 조국 독립 후 뼈를 고국에 유언 남김. 그의 의거는 독립운동에 불지피고 전 세계의 조선의 의지 알림. 2009년 하얼빈 동상, 2019년 건국 훈장 추서됨. 안중근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투사. 그의 총성은 일제 포갑 속 희망 심음. 그의 용기는 애국심과 정의의 가치를 일깨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새로운 소식 만나보세요. 이봉창은 일제강점기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폭탄을 던진 조선인임. 그는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비밀리에 일왕 암살 작전을 준비함. 1900년 용산 출생으로 일본에서 노동하며 차별을 온몸으로 겪음. 1928년 히로히토 즉위식 때 한글 편지 들고 있다가 체포된 뒤 항일 의지 굳어졌다고 함.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김구와 접촉, 수류탄 확보 후 한인애국단 입단. 1932년 1월 8일 도쿄 유오기 연병장에서 히로히토가 등장하자 수류탄 투척했지만 명중 못함. 체포 후 10월 10일 처형됨. 이 의거는 일본에 큰 충격 줬고 임시정부 존재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됨. 이후 윤봉길 의거로 이어지며 독립운동 자금과 국제적 지원 기반 마련됨. 중국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해 한중연대 강화됨. 이봉창의 희생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불씨였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효창공원에 잠들어 있음. 정수학 중사는 한국전쟁 혼란 속에서 빛난 숨은 영웅 중 한 명이었음. 대중적으로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장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정신은 전우들과 후배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음. 전쟁 발발 직후 최전선에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했음. 보급과 지원이 부족한 극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진지를 사수했음. 특히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돌파구를 찾아 부대를 안전하게 이끈 일하는 전우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짐. 정 중사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음. 치열한 교전 중에도 부상병을 구출하고 탄약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직접 적진을 돌파해 보급품을 확보했음. 그의 리더십 덕분에 부대는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단결할 수 있었음. 전쟁 후에도 조용히 군 생활을 이어가며 후배들에게 경험과 교훈을 전수했음. 공식 기록에서는 자주 언급되지 않았지만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증언과 후일담을 통해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음. 진정한 영웅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음. 그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함.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인간애와 희망을 지킨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 기억되어야 함. 극한의 역경을 딛고 전설이 된 독립군 사령관 고려인 홍범도 이야기. 평안북도에서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됨. 군 복무, 승려 생활, 포수 활동 등 다양한 삶을 거치며 현실의 고통과 민중의 삶을 깊이 체험함. 일본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포수단을 이끌며 무장 독립투쟁에 나섬. 1919년 대한독립군 창설, 1920년 봉오동 전투 대승으로 일본군 격파, 청산리 전투에서도 이름 떨림. 이후 일제의 보복 피해 러시아로 망명, 고려인 공동체 보호하며 살아감. 그러나 1937년 소련의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에서 고된 삶을 이어감. 독립영웅이 아닌 극장 수위로 생마감. 조국은 멀고 삶은 고단했지만 민족과 조국 향한 마음만은 굳건했음. 2021년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대전현 중원에 안장됨. 홍범도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고려의 이민자의 슬픔과 희망을 함께 품은 존재였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